안녕하세요. 저희는 눈맞춤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실수 그리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틀려도 괜찮아라는 책이에요. 너무 위로받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은 이제 틀려도 괜찮다는 내용들, 그리고 이 아이가 틀려도 괜찮다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틀리다고 웃으면 안 돼. 틀린 의견에 틀린 답에 이럴까 저럴까 함께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야. 이런 말 너무 좋죠. 그리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 느낌도 나와요. 가슴은 쿵쾅쿵쾅, 맞아요. 얼굴은 화끈화끈. 일어선 순간 다 잊어버렸어. 어른도 그래요. 발표해야 되는 순간이고. 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는 후들후들. 후회도 남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걸, 저렇게 말하면 좋았을걸, 나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 나중에야 좋은 생각이 떠올라, 이러면서 틀려도 괜찮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건데요. 사실은 틀리는 것에 대해서 어른도 되게 힘들어요. 두렵죠. 근데 어른도 힘든 이 틀린 감정을 부모들이 내가 겪은 실수를 아이에게 다시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몇 번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건 잘했는데 이건 아니었어라고 끊임없이 평가해주고. 네, 그게 굉장히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긴장감을 높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물을 들고 가다가 잠깐 흘렸을 때라던가 뭔가 옷을 막 갈아입는데 갑자기 팬티를 바닥에 떨어뜨렸어. 근데 저 옷이 젖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라봤을 때 그 엄마의 시선, 맞아요. 다가올 피드백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아이의 그런 표현들이나 감정들은 달라질 수가 있죠. 말 그대로 괜찮은 건데 그게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저희가 실제로 상담실에서 많은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실수해도 괜찮아. 맞아요. 뭐 어때? 그리고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실수해도 되는 특권이에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수정해 나가고 다시 계획해 나가고 하는 능력들이 이미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음이 급한 거는 부모님이지 이 아이가 가만히 지켜보면 실수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수는 이렇게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실수하면 내가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사과할 수도 있어를 배울 수 있는데 실수를 하는 순간 기회를 뺏어요. 야,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네. 그리고 누가 해결해줘 문제는? 엄마가. 그렇죠. 어른들이 해결해주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결할 기회도 뺏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바꿔볼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마음 상태. 어떻게 해야 머리가 잘 인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해결할까지에 대한 그런 영역을 잘 마련을 해주시려면 실수해도 괜찮아. 너가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안정적인 정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 머리가 굴러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지나친 긴장 상태,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들으면 오히려 더 실수를 하게 되지 더 않아요? 긴장하게 되죠. 네. 그리고 잘하던 것도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되고요. 네. 쉬운 예로 저희 아이도 시우 구구단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계산이 잘 안 돼 이러면서 쉬운 것도 틀리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말을 하는 거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내 감정을 표현해내고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그 자세. 아이가 저는 그렇게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할 때 제가 또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면 또 다시 수정해서 맞아요. 엄마의 표정이 널 불안하게 했구나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내 마음과 몸이 다르게 나오는 경험도 있거든요.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입은 얘기하지만 눈은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거. 그리고 사실은 비난을 하기도 하고 실수에 대한 몫이 엄마 거, 아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네.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받고 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책임감이 사실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물 쏟으면 괜찮아, 다시 닦으면 되지의 태도가 아니라 이걸 엄마가 또 닦아야 돼? 요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아마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발달 단계나 수준보다 부모님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 아이를 대했을 때 이 아이의 작은 행동들, 엄마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주변에서 아우 너는 777맞게 뭐 어른이 돼서도 흘리냐? 이런 얘기 들었을 때와 닦으면 되지 뭐 아유 너 괜찮니? 라고 물어봐 줬을 때 어른들도 똑같은 상황이다. 되게 위로된다. 괜찮니? 라고 물어봐 주는 거. 네. 여기에서도 우리 주인공 애기가 계속 자기의 그 괜찮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음이 쿵쾅거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떨리고. 근데 그 감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그 감정조차 없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감정을 보는 것이 힘들어서 실수해놓고 스스로 괜찮아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힘줘서 온몸에 긴장감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 이 괜찮아라고 넘겼을 땐 두 가지 패턴인데 맞아요. 선생님이 하는 패턴은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했을 때는 목소리가 떨리게 되고 눈빛이 흔들리고 눈빛을 피하게 되고 그런데 실수에 대해서 정말 편안하게 괜찮다고 하는 아이들은 말의 속도라던가 그 말의 진정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라고 긴장하는 친구들은요. 정해진 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드게임도 규칙대로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선생님이나 엄마가 말한 규칙을 ABCD를 반드시 따라야지만 내 마음이 편하고요. 새로운 것이 엉뚱한 거, A가 아닌 A-가 나오거나 갑자기 B가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는 정말 머리가 정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융통성이 없다는 건가요? 그 그죠? 말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통제하게 되는 거죠, 환경을.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더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벽한 게 없잖아요. 완벽한 게 없다 보니까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할수록 더 통제가 안 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통제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뭐 강박으로 나타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엄마로서 본인에 대한 태도도 괜찮아요. 내가 아이한테 오늘 좀 속상하게 말을 잘못했다고 해도 그냥 나도 엄마 나이가 요 정도니까 나도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 실수는 사과하면 되고. 네. 네. 그리고 그 상황을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문제 해결력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실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나눠보셨는데요. 오늘도 실수하는 당신 괜찮습니다. 굉장히 위로받으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네. 오늘도 아이와 눈맞춤 하세요.